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김재경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오늘까지 시장이 3거래일 연속의 상승 랠리를 달려주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하다, 체력이 좋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네, 맞아요. 최근에 이제 급락을 맞고 나서 네. 제가 이제 생각했던 이렇게 매물대, 굉장히 좀 두꺼운 매물대인데 그 지금 매물대를 견고하게 또 소화를 하는 흐름들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 중기 라인 돌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1등 무역국인 지금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이 두 개 국가에 대한 관세에 대한 이슈로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를 하락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은 교역상 6위 정도 됩니다. 5위가 일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에 대한 이 교역에 대한 무역 관세 부분도 조만간 좀 언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리에서는 좀 조심해 봐야 된다는 의견은 맞지만 현재 자리가 너무나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 잠깐 볼게요. 지수적인 차트만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구간이 제가 그때 좀 우려했던 구간들이 사실은 2,550단에서 돌파를 못하면 맞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런 구간에서 맞고 너무나 세게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단에서 지금 진짜 지수를 이끌고 있었던 SK 하이닉스하고 반도체 단에 너무나 악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겠다 예상을 했는데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딥시크에 대한 이슈를 지금 등에 업었지만 그래도 지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지금 너무나 세게 나온 흐름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여파로 이제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타게이트에 대한 이슈로서 720조나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죠. 네. 이런 구간을 등에 업고 다시 한번 지금 주가가 위로 중장기도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영역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 상단을 어디까지 내나 볼 수 있을까요? 상단은 네.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계속 종목에 대한 걸로 말씀드렸죠.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 그리고 지금 전 저점에 대한 지지 구간 이런 구간을 박스권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전고점에 대한 구간이 2,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선을 그어드리면 전고점 상단은 2,600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기 라인을 돌파하는 게 먼저라고 봐요. 그래서 2,550단을 견고하게 돌파하고 넘어갔을 때 2,600까지 전고점까지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121단, 2,550단이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돌파하는 게 1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인 뷰로 보고 계신데요. 원체 호재가 많은 시장입니다. 스타게이트 관련주들 오늘도 좋고요. 이 안에서도 굉장히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20일이면 이제 벌써 4년에 접어들거든요. 스타게이트 얘기 잠깐만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질문 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호재가 많은 시장인데 네. 러우 전쟁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종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 네네네. 스타게이트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고 오늘 엔비디아 급등했고 네네네. 여러 가지 호재 중에서 너무 많아요. 그럼 그죠? 스타게이트를 가장 높게 보시는 거예요? 재료로서요? 아니요. 저는 재료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걸 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거 관련주 서암기계공업 말하지 않았어요? 네. 오늘 14% 급등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그때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게 되면 네. 그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섹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전쟁이 더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그때 했고요. 분명히 지금 종전에 대한 이슈가 커다랗게 나올 수밖에 없고 분명히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제는 전쟁 너무 오래 했고 지금 현재 영토에 대한 부분을 그냥 인정을 좀 하고 이런 좀 기후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에 또 미국이 14일, 오늘 14일, 16일에 지금 독일에서 안보회의가 있죠. 거기서 지금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전에 대한 게 더 수면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이제 확실하게 부각이 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종전이 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지금 주둔지 그 부분을 그냥 우크라이나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안전을 보장하는 걸로 마무리를 종전을 짓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지금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아마 현실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쟁 관련주들은 지금 독일에서 안보 협의 회의 내용에 대해서 네.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4일부터 16일까지에 대한 기간까지는 보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종전 관련주들부터 좀 체크해 볼까요? 지금 네, 자리에서 네. 관심 더 본다면 서한기계공업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도 한 4%의 상승인데 오늘 장 초반에 14%의 급등. 네. 여전히 보유해도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 있을까요? 서암기계공업 먼저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이 종목은 추천주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천드리고 나서 수익권이 나오는 구간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구간이라면 중기 라인에 대한 구간을 분명히 한 번쯤은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중기 라인을 오늘 돌파하고 다시 내려왔지만 안착하는 구간까지는 조금 보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높이는 견고한 흐름들이 쌍바닥으로 나온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중기 라인을 한번 14일에서 16일 날이 되면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물론 서암기계공업이 대장주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시세를 내고 너무나 빨리 꺼지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분명히 대장주격인 오늘 범양건영이나 네. SY스틸텍, 삼부토건, 데모, 히림 이런 종목이 분명히 갈 거기 때문에 이 종목도 분명히 후발주자로 갈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4일부터 16일까지 하는 안보회의 때까지는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 특 날짜가 딱 나오면 세론으로 작용되잖아요. 네. 16일이면 15일까지 들고 있다 팔까요? 14일 날 흐름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일단. 14일부터니까. 그럼 14일 전에 무언가 전략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때 그리고 어차피 그 정도가 되면 이미 심리가 먼저 주가를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중기 라인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제가 볼 때는 14일 안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 봐볼까요? 종목들이요. 네네. 재건주 하나씩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재건주 번째 한번 종목 볼게요. 뭘까요? 첫 번째는 범양건영 볼게요. 오늘 상한가로 아까 전에 안착을 했다가 지금 방송 오기 전까지는 상한가였는데 지금 26%로 지금 끝났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분봉을 보더라도 이렇게 위로 점으로 지금 찍혀 있죠. 이렇다는 거는 분봉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구간이라면은 다시 한번 재차 상한가로 말아 올릴 수 있는 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원체 셌던 종목입니다. 재건에 대한 이슈로서 강한 종목은 또 세게 갈 수 있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지금 14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전고점에 대한 구간이 지금 13일 날 쌍봉으로 내려 꽂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재차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그런 매물들을 소화하는 초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이 지금 12월 13일 날 16% 4,195원 자리가 지금 머지 않았다. 16%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건 휴전 이슈가 터지게 되면 16% 정도는 그냥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대장주로서 꼭 담아주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양건영 말씀 주셨고 오늘의 대장입니다. 지속적인 흐름 체크 필요하다라는 네. 관점이시고 그리고 종목들 더 있을까요? SY스틸텍이랑 오늘 이동주랑 삼부토건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지금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위로 매물대들이나 이런 자리들이 좀 깨끗한 구간들이 많이 있는데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같이 하락을 하면서 많은 매물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자리에서의 이런 매물대들을 다 부닥치면서 지금 이동주로서 1등보다는 좀 상승은 덜하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역시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종가까지 양봉에 대한 몸통을 조금 높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62평선 구간에 지금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62평선 위로 그리고 22평선 위로 올라가는 자리까지는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부토건까지만 볼까요? 삼부토건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전에 SY스틸텍 이동주보다 자리는 더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121선 자리를 견고하게 지금 올려서 돌렸고 추세가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SY스틸텍보다 삼부토건이 좀 자리를 잡는다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다만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건주 흐름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스타게이트도 언급을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아까 어떤 전에 관점이신 건가요? 스타게이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네. 딥시크 충격이 지금 크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딥시크 충격이 있을 때 왜 우리나라의 주가들이 좀 대장주격인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엔비디아가 일단 16% 급락을 그죠, 우리가 그죠. 설 쉬는 동안에 했었고 그렇다 보니 이제 저비용이라는 키워드에 맞추면서 네. 뭐 AI 거품론도 불거졌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엔비디아 칩이 되게 비싸잖아요. 막 자동차 한 대 값 막 이렇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HBM이라고 하는 고사양 칩을 사용해서 AI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딥시크가 저사양 칩으로 AI 지금 챗봇을 만들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딥시크 충격에서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렇게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 이런 좀 AI 소프트 뭐 이런 것들에는 전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칩을 사용해서 고부가가치 이런 산업에서 지금 고기능을 사용하는 챗봇 뭐 이런 것들 AI를 만들었는데 저비용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안정적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많은 데이터와 테이스트를 했던 엔비디아 칩이 그래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이런 칩들을 정말 저렴하게 해서 만들었전정 미국에서 그렇게 갑자기 중국산 저비용 칩을 사용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720조가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지금 AI 관련된 이런 대기업 총수들이 또 한국에 또 방한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과연 중국에 이렇게 저비용 칩들을 사용하겠냐? 전 절대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의 칩 수요는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투자는 제한적이지 않다.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도 이어지고 칩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네, 상황이 그쵸.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도체 오늘 너무나 좋습니다. 이 간밤에 엔비디아가 강하게 올라섰고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네. 블랙을 칩을 탑재해서 데이터 센터 짓겠다 하면서 네. 슈마콤까지 올라갔는데 네. 오늘 확실히 반도체 좀 매기가 쏠리잖아요. 네, 이 그쵸. 안에서는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반도체 안에서는 역시나 지금 제가 저번에 한번 SK 하이닉스는 더 간다고 했다가 급락 맞았잖아요. 사실 대형주의 악재는 호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단발성 이슈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시장의 충격이 컸어요. 하지만 지금 그런 충격 외에 역시나 투자, 전선도 좀 억울하게 빠진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져가고 투자를 하는 이런 정도의 라인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제 좀 너무 크게 빠졌다는 거는 지금 이게 과연 너무 거품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단발성 이슈지 어차피 AI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시키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딥시크는 단발성 이슈로서 답만 아는 AI다. 전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딥시크가 좀 월등하게 지금 챗봇 AI를 이겼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그동안에 지금 이렇게 훈련을 하는 노하우나 지금 안정적인 칩들을 사용하는 챗봇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길게 보면은 더 기능이나 성능 면에서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도 봐주실 건가요? 저는 그냥 SK 하이닉스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블랙웰 이것도 네. 사실 이것도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지금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블랙웰이라는 칩이죠. 이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칩이 과연 몇 개일까? 수십만 개가 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단발성 이슈로서 악재를 분명히 맞았지만 그런 악재는 기회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납품하는 지금 뭐 HBM 16단도 나오고 뭐 이런 이슈도 크게 앞으로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로서 등에 업은 SK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게 되면은
자, 어떻게 보면 좀 대형주가 이렇게 하락하는 건 좀 아쉬운 흐름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좋아하는 중기 라인 단에서 지지를 지금 견고하게 하고 있고 이런 지지력을 계속 보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시장에서 아직까지의 가격은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중기 라인이 깨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들은 견고하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지금도 매수 관점에선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 진입한다면 상단은 어디까지 내다보세요? 저는 SK 하이닉스는 그때도 말했지만 상단은 지금 전고가 가야 되겠죠. 전고가? 24만 8,500원까지 한번 보는 걸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입 가능하다 사인 받았습니다. SK 하이닉스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로봇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로봇이 쉬어요. 개장 네. 직후에는 시세를 강하게 이어가다가 다시금 주춤한 상황인데 꺾였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사실 저번에 제가 로봇 관련주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미네이터 나올 때까지는 가자. 아, 네, 기억나네요. 그렇죠. 네. 휴머노이드 로봇가 나온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샘 올트먼이라고 또 우리랑 또 긴밀하게 협의가 필요하다는 CEO 말도 로봇에 대한 이슈를 또 언급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가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잘하죠. 로봇 잘하죠. AI 소프트 잘하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CEO도 되게 관심 있고 재미있는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래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봐도 되긴 하지만 단기간 내에 역시나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결국에는 차익 매물에 대한 그런 출회에 대한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격인 종목이 네. 너무나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심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면서 차익 매물의 출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심리가 발동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기 때문에 잠깐 주춤하는 것이지 역시나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국한해서 봤을 때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의 신고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의 물량 출회는 좀 감안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시고 KNR 시스템도 봐주세요. 이 종목을 추천주로 말씀 주셔서 수익이 꽤나 높게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때 목표가를 네. 13,000원 구간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은 역시나 기나긴 조정 끝에 지금 견고하게 올라가는 추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고점은 아니에요. 초입이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종목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유압 로터리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로봇의 가장 중요한 관절격인 부품을 지금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로봇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을 때마다 로봇이 움직일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은 감속기하고 관절이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주는 계속해서 우리 관심권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시장에 이슈가 많다는 건데 조선주, 오늘 줄줄이 실적 발표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조선주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오늘도 5%의 상승이고 추천 주셨잖아요. 네. 이 종목은 그냥 꼭지예요. 꼭대기. 어디까지 계속 갈까요? 보유자의 영역이었고 어디까지 갈까 했을 때 사실 제가 이거 목표가를 6만 원으로 높이고 6만 2천 원으로 높이고 계속 그랬거든요. 지금 63,000원. 지금 고가 6만 4,500원까지 갔는데 네. 계속 신고가를 내는 걸 보니까 좀 저 추천을 하면서도 이게 분명히 더 가면 좋지만 네. 지금 85% 정도 갔어요. 추천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많이 가긴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럴 때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대응 전략 한번 설명드렸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때도 6만 원이 넘어갈 때 지금 이런 구간에서 6만 원 넘어갈 때도 그때 뭐라고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렸냐면 이럴 때는 현재 이 구간에서 이 장대 양봉 생기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이 구간에 상승을 했던 이런 지지력이 있던 이런 구간들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고 음봉 2개 나오고 또 양봉 나면서 또 지금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는 신고가 흐름 패턴을 보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또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정고점 지금 장대 양봉의 상단 56,000원 구간을 이탈 안 하면은 지금 이 종목은 좀 보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강한 종목들, 뭐 누가 이끌지 모르겠지만 뭐 시청자분들은 세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수급의 지금 주체가 강하게 이끄는 종목들은 12평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해도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12평선 구간이 지금 제가 정고점이라고 말했던 이 구간입니다. 56,700원 이 구간이기 때문에 12평선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이긴 하지만 보유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700원 지지 56,700원. 56,000. 네. 56,700원이 지지되는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 한화 엔진도 추천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시세가 잘 나오고 있고 오늘도 빨간불이에요.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12평선 주추세 무너졌어요. 그리고 전 고점에서 지금 내려오는 퍼센테이지를 보면 제가 지금 전고점에서 보유자의 영역에서 지지 라인이라고 말했던 그 자리 딱 그 지지 라인에 오늘 아래 꼬리를 붙이면 말아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역시나 변동은 없습니다. 22,000원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그대로 보유해보고 사실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꿈을 먹고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이 꿈을 먹고 올라간 종목들은 갑자기 급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실적 발표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철저하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철저한 시장 가격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신 거고요. 지금 자리가 23,000원 선인데요. 22,000원 지지 여부 한화 엔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재경 마스터의 오늘의 종목 들어볼까요? 아니면 더 있으세요? 종목 AS를 앉아서 보통 하나요? 서서 하나요? 여기서 할까요? 어떤 종목 그래요? 할까요? 셀바스 AI 먼저 셀바스 볼까요? AI. SM이랑 셀바스 AI 두 개 갖고 왔는데 흐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AI 소프트웨어로 네, 달려가다가 너무 운 좋게 의료용 AI로 엮여가지고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듯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트라 사이트라고 하는 AI 지금 심장 초음파 이걸 또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그때 말했죠 한번 AI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지금 AI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터지게 되면 의료에서도 지금 의사분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찾을 수가 없는 부분들도 의료용 AI에서 다 찾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의료용 AI를 사용할 수 있는 의사와 사용할 수 없는 의사들이 극명하게 나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는 한 번쯤 갈 수 있는 자리고 제가 좋아하는 중기 라인 아랫단에서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돌파하고 날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정확히 그 흐름 나왔습니다. 차트 보시죠. 자, 현대 구간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이슈도 있던 종목이고 기술력만큼은 충분히 인정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런 구간이었죠. 그때 이렇게 계속 삐레침을 만들면서 중기 라인 120 라인을 터치를 하는 흐름들이 나왔다. 그렇다면 현재 저점에서 중기 라인을 분명히 돌파한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내려가는 듯 했지만 돌파했고 오늘도 굉장히 큰 흐름이 나왔습니다. 몇 프로 수익 났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다면 전고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기존의 바로 전고점인 5,720원 구간단 지금 매물 받고 내려왔는데 저는 그 다음 전고점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고 전고점 가격이 6,280원, 18%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하단에서 견고한 흐름으로 저점을 만드는 시간이 길었거든요. 거의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되는데 그만큼 하단 구간에 지금 지지 라인이 굉장히 두껍게 실내 있는 가격을 형성했다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바스 헬스케어 공략하고 나서 3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더 볼 수 있다, 더 끌고 가는 전략 취해 주셨고요. 자, 오킨스 전자도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요, 오킨스 전자 말고 오킨스 전자 오늘의 일단 종목이네요. SM 먼저 할게요. SM. 네, SM 보겠습니다. SM 지금 자리 어떻게 볼지 근데 최근에 어제 9만 원 돌파가 됐었거든요. 제가 이 목표가 드렸던 가격 가지 않았나요? 제가 신고가까지 간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꼭 그랬잖아요. 앵커님이랑 이거 종목 말할 때 신고가까지 가지만 우리는 어깨에서 판다 그래서 신고가 전에 매도하고 이런 전략 취했거든요. 근데 SM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말했을 당시에 분명히 이제 지금
새로운 신인 그룹에 대한 지금 출사표를 던졌고 그리고 이제 기존 그룹들에 대한 이제 북미 투어 이런 것도 잡혀있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호재가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정고점까지의 그때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였냐면 12%였습니다. 그리고 정고점 구간에서 제가 그때 추천했던 가격이 한 이쯤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를 쳐드리면은 이쯤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견고하게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정고점을 탈환하는 어저께 정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리에서는 정고점의 매물을 돌파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편안하게 더 보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수익권인데 이 종목이 좀 불안하고 주가가 빠지면 좀 대응을 하겠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라면 그냥 85,000원 구간단에서 물량을 좀 축소하거나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나 추세가 좋기 때문에 정고점 매물대 소화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지 라인에 있기 때문에 더 네. 보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들고 있지 않다면 미보유자들은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될까요? 보유를 안 했다. 그렇다면은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대응 전략은. 만약에 보유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시고 손절가를 85,000원으로 좀 짧게 배트를 좀 짧게 잡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 진입 가능하다 말씀 주셨는데 85,000원 다만 좀 손절가 짧게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을 공개해 주세요. 앞서 제가 스포를 한번 했는데 이미 지금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김이 확 빠졌습니다. 아유, 왜 그러세요? 하지만 네. 하지만 종목만큼은 빠지지 않았다는 거. 김은 좀 빠질 수 있지만 그래도 종목만큼은 빠지지 않았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자 뭐죠? 오킨스 전자.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오킨스 전자 갖고 왔는데요. 자리가 너무 예쁩니다. 지금 이 종목은 안 갈래 안 갈 수 없는 자리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런 구간에서는 정말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손절매를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갖고 왔고요. 일단 차트 한번 같이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것도 테마적인 재료가 있습니다. 19일이랑 21일 날 사흘간 지금 코엑스에서 세미콘 코리아라고 하는 지금 반도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지금 이런 컨퍼런스가 열리거든요. 거기에 500여 개의 회사들이 참가해서 기술 및 솔루션을 공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한국의 작은 CES 2025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출품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랑 자율주행 지금 차들의 보급의 확대가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도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킨스 전자가 또 활약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자 마지막으로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율 계산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고대역폭 메모리가 많이 나오는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이 회사가 아무래도 테스트를 해서 불량률을 조금 높이면서 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지금 이런 재료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들이 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오킨스 전자에 대한 이슈는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나긴 조정 끝에 중기 라인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지금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를 한번 하면 지금 이런 굉장히 센 흐름을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게 되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은 세미콘 코리아 지금 19일에서 21일까지의 재료가 남아있는 기간까지는 네.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전 고점이 7,200원이거든요. 7,000원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4,800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어깨 팔자로 주셨네요. 네. 목표가 7,000원 되겠고요. 손절가는 4,800원 오킨스 전자 오늘의 종목으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